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청년들의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 청년들, 오늘은 몽골에서 오신 게스트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한국, 북한과 비슷한 문화권인 동아시아에서 게스트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늘 그렇듯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할 것 같은데요. 얼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몽골어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Сайн 남에겐 그레게를 гэдэг. За, би Монголоос Солонгост ирээд 2 жил 봤습니다. 아,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약간 프랑스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한국어로도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엥흐리 게렐이라고 합니다. 엥흐리 게렐이라고 소개해 네. 주셨는데 성까지 합치면 이름이 더 길다고요? 네, 맞아요. 성까지 합치면은 갈린뎁 엥흐리 게렐이 돼요. 혹시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몽골에서도 되게 흔하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사랑스러운 빛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네. 빛. 와, 이름 너무 예쁘네요. 네, 제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몽골에서도 줄여서 부르거든요. 아. 2글자로 에네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네님, 그럼 이제 에네씨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한국에는 언제 오게 되신 거예요? 대학교 때문에 2년 전쯤에 왔는데요. 그 전에는 부모님이 여기서 뭐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랬어가지고 오. 5살 때쯤에 왔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시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그러면 한국어와 몽골어를 이제 모두 하는 어떤 장점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교육 부분에서도 한국이 몽골보다 좀 우수한 것 같기도 하기도 그쵸. 하고 네. 어렸을 때 기억이 아무래도 좋았다 보니까 다시 오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유학은 꼭 한국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또 애로되는 상황도 없었을 거고. 네. 주변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다 이런 느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몽골에서는 한국을 잘 알고 있나 보네요. 네, 맞아요. 몽골에서는 거의 가장 유명한 나라가 한국인 그쵸. 네.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유학 온 사람들도 많고. 저도 뭐 네. 북한에서 몽골 교육을 많이 받긴 했는데 진짜요? 네,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몽골과 또 한국이랑. 그럼 지금 대학생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전공은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신 저는 거예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몇 학년이세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입학이 좀 밀려져가지고 오. 이제 1학년이에요. 어떠셨어요, 대학생활?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밌었어요. 다른 신입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건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수업이나 뭐 캠퍼스 생활 같은 거는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3살 차이 나요. 아유, 3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10살 차이가 나요. 제 동기들이랑. 그래서 진짜요? 웬만하면 나이를 안 밝히고 이제 모른 척하고 숨어 있어요. 내가 못해도 3살, 5살만 차이 나도 내가 정말 화끈하게 한번 어울려 볼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사진 찍는 걸 또 제가 좀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는데 가입하기로 했을 때는 이미 인원이 꽉 찬 상태였어가지고 동아리는 가입 못했는데 이번 학기에 기회가 된다면은 올해는 꼭 원하셨던 동아리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혼자 계시면 좀 많이 외로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온 이후로는 이제 고향을 못 가다 보니까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한 21년 9월에 왔거든요. 8월에.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아직 없고요. 근데 보고 싶다는 말은 직접 잘 못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가족들 사진을 본다거나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 또 갈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올해 여름방학에 갔다 오고 싶어요. 몇 시간 걸려요? 몽골까지? 3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네, 가깝긴 하죠. 베트남보다도 가깝네요.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몽골에. 네. 많이 가보고 싶기는 했었어요. 예전에 전 세계를 평정했던 몽골이잖아요. 네.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많이 궁금했던 나라였거든요. 저도 한번 꼭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SC가 몽골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몽골의 관광 명소들로 데려가가지고 구경시켜주고 설명도 해줬던 그런 일을 했었어요.
어떤 명소에 데려가셨던 거예요? 좀 자연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막이라든지 호수 지역이라든지 극과 극이었어요. 네, 그래서 몽골은 여행이 좀 짧게 하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유명한 곳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막 퍼져 있어가지고 적어도 4박 5일 정도 나가고. 그럼 사막에 가서도 사막 투어도 이제 낙타도 타고 승마도 하고 그런 걸 다 이제 직접 가이드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많이 왔었어요. 코로나가 조금 사그라들다 보니까 또다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가이드 활동하시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있으시면 하나만. 어려웠던 기억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4박 5일 정도 일정이었는데 차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몽골이 길이 오프로드가 많고 먼 길을 달려야 돼가지고 차들이 좀 쉽게 고장이 나긴 하는데 유난히 차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기사님이 또 멀리서 오시고 또 오시고 그렇게 하느라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힘드셨겠네요.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부르고 그랬더니 또 고장이 나가지고 태국 갔을 때 가이드분도 있었었는데 그분은 한국 가이드분이셨거든요. 근데 네. 저희한테는 처음 보는 거니까 관광객들은 너무 신기하고 막 그런데 가이드분들은 매번 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몽골은 매번 봐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그 느낌 그대로 좋습니다. 그쵸. 근데 한국말을 워낙 잘하시니까 관광객분들은 이제 한국 분이시라고 약간 착각하시지도 않나요? 네, 맞아요. 말을 안 하면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진짜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워낙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근데 아까 가을 학기에 입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왜 늦어지게 된 건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이 있어요. 토픽이라고. 그게 자꾸 코로나 때문에 몽골에서는 시험이 안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어학당으로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칠 수 있는 시험이. 네, 외국에서는 2번 치는데 한국에서는 한 5번, 6번 정도 치는. 우리가 여기서 토익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건가 보네요. 네, 점수가 높으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해가지고. 진짜로요? 네. 높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첫 학기는 일단 전액은 받긴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장학금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것 말고 한국 유학 준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한국을 가겠다 명확했어가지고 성적 관리나 그런 것도 열심히 했고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걸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그럼 한국어로 그렇게? 네, 한국어로 다 썼어요. 북한에서도 최근에는 유학을 위해서 탈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공부하려고. 몽골에서도 이렇게 NSC를 비롯한 청년들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차강사르라는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설명절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그래서 1년에 정말 추석하고 두 명절로 꼽고 있는데 몽골에서도 큰 명절인가요? 몽골에서도 한 2대 명절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유목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죠? 네, 그분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명절을 어떻게 세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친척분들 집에 간다든지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는다든지 한 집에 한국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은 세배를 하면은 아기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쵸. 어르신들이. 몽골은 반대예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한테 세배를 하면서 돈을 줘요. 아니, 저는 아기가 어르신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아기는 아니고 아기는 아니고. 그렇군요. 결혼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그렇군요. 어르신들 계신 집으로 이제 돌아다녀야 된다. 하루에 많게는 10몇 개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럼 몽골에서도 어떤 명절에 민족 대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시골에 고향이 계신 분들은 시골 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고향이 울란바토르에 있어가지고. 그럼 그때 먹는 명절 음식 그것도 궁금해요. 보즈라고 해가지고 몽골식 만두예요. 양고기로 만든 만두인데 설날 한 달 전쯤부터 한 1,000몇 개씩 만들어요. 1,000몇 개씩이요? 네, 손님한테 내줘야 되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은 다 이제 드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몽골이 또 워낙 추우니까 그냥 밖에다 내놓으면 다 얼어있고. 그러면 그 만두 만드는 방식은 비슷한 거예요? 한국은 좀 고기 만두라고 해도 야채가 많고 그쵸, 그렇잖아요. 야채랑 섞여서. 몽골은 진짜 찐 고기 만두예요. 찐 고기로만. 네, 야채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채는 양파 정도? 양파 정도만. 네. 설날에는 대부분 양고기로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두피 같은 데다가 싸가지고 얼렸다가 삶아 먹거나 쪄 먹어요. 쪄 먹는 거예요? 네, 손님이 오면 바로바로 쪄주고 그리고 이벤트로 동전 같은 거를 그 1,000몇 개 중에서 하나에다 나눠요. 그럼 그게 걸린 사람이 약간
올해 행운이 좋다 막 이런 느낌으로. 동전이요? 그 동전 딱딱하지 않아요? 그러다 치아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약간 네. 고춧가루나 소금 같은 걸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이 좋다는 건 아니고 웃음거리? 웃기는 네, 그냥 이벤트는. 이제 너가 이제 고춧가루 먹다 고춧가루가 걸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몽골에도 그런 게 있었네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아직 못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남은 네. 2주 동안 또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항상 두 번째 시간이 되면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시간은 NS의 나라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몽골에서 오신 NS의 설명을 통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몽골에서 가이드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NS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